제목 1200달러 선까지 떨어진 이더리움 머지 효과 언제쯤? 부테린 6에서 8개월 소요 예상.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은 지난 달 중반 머지 업데이트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머지 이벤트 전에 1800달러에 근접하는 랠리를 보였지만 이후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의 제물이 되며 현재 12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긴축 등 거시, 환경 악화, 중앙화 이슈 등의 악재도 이더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12일 오전 7시 5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일 이더리움 가격은 1280달러이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00% 하락한 가격이다. 이더는 지난 7일간 5.64% 하락했다. 이날 CNBC에 따르면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이더리움 머지의 실질적인 영향은 아직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더리움 가격은 아직 업그레이드 이벤트의 영향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 머지 이후 가격이 책정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당시 예측과 일치하다며 부테린은 머지 전부터 적절한 상황들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가격에 영향을 주기까지 6에서 8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의 디파이 부문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셔틀러스는 최근 키콘 뉴스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은 이제 인터넷의 기초가 됐으며 이는 최근 있었던 머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검증됐다며 이더리움 디플레이션도 기관에게 매력적 요소라고 진단했다. 이어 높은 수준의 보안, 네트워크 능력 등은 이더리움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며 다만 지금은 불안정한 거시경제 환경이 이러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려면 먼저 거시 환경이 진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목 비트코인 고래 매도 압력 가중. BTC 과거 약세장 패턴 반복하면 바닥은 13,800달러.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19,000달러 지지선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비트코인은 12일 오후 1시 24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9,10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0.34% 상승한 수치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19,241.96달러, 최저 18,925.60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최근 비트코인은 상승 모멘텀 부재 속에 미국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연일 하락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오는 13일 발표될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비트코인의 형배를 가를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 겸 크립토콘트 기고자 아브람 차트가는 암호화폐 현물 거래소의 100에서 1000BTC 보유 고래 지갑발 물량이 유입되고 있다. 고래들은 더 낮은 가격의 비트코인을 원하는 것 같다면서 현물 거래소 비트코인 유입량 증가는 다른 지갑으로의 이체 가능성도 있지만 매도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는 암호화폐 마켓 애널리스트인 잭 포엘을 인용, 현재 비트코인은 과거 약세 사이클에 비추어 보았을 때 14,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11년, 2013년, 2015년, 2017에 2018년, 2021년 11월 약세 사이클을 비교, 마지막 두 사이클이 고점에서 80% 이상 하락했으므로 역사가 반복된다면 비트코인이 13,800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칠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아이캐피탈의 수석 투자 전략가 아나스타샤 아모로소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은 바닥에 가까웠지만 연준이 피봇하지 않는 19,000에서 2만 달러 범위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의 가격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제목 BNB 체인 V1 1.16 업데이트 완료. 제목 분석 파운드화 마켓 암호화폐 거래량 증가세 일부 재정거래 영향. 제목 유럽 비트코인 ATM 설치 증가세. 제목 애널리스트 최악의 경우 BTC 6,000달러까지 조정 가능. 제목 셀시우스 파산에 필요한 비용은 수천만 달러 예상.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의 독립심사관인 로펌 체나앤드 블록 파트너 시오바 필레이가 법원에 조사 예비 계획서를 제출했다. 12일 더블록은 해당 계획서에는 이번 조사 비용에만 최대 500만
달러가 필요할 것이란 내용이 담겼다. 또 그는 계획서에서 법원이 지시한 중간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셀시우스 측이 보다 빨리 관련 문서들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는 조사팀은 현재 15에서 25명의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있으며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셀시우스 경영진 및 직원들과도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쇼파필레이 조사팀이 오는 11월 중순에 중간조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셀시우스는 고객의 증거 제출 기한을 설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심리는 11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셀시우스 파산 절차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고문단의 회사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이미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셀시우스 채무자 관련 고문업체 알바레즈 앤 마살은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고문 담당 비용으로 셀시우스에 300만 달러가량의 비용을 요구했다. 이외 비용까지 모두 추산하면 현재까지 셀시우스가 파산 변호사와 고문단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500만 달러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률회사로의 벨로의 파트너 다니엘 베시코프는 파산 절차가 이어지면서 셀시우스는 총 수천만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가 셀시우스 자산 매입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더블록에 따르면 그는 셀시우스 자산 매입과 관련 아직 깊은 고민을 하진 않았다. 보이저 디지털과 셀시우스 등의 파산으로 FTX가 비즈니스를 공고히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블룸버그는 샘 뱅크먼 프리드가 셀시우스 자산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셀시우스의 자산 최종 입찰 마감일은 동부표준시 10월 17일 오후 4시다. 필요한 경우 경매는 10월 20일 10시에 열린다. 제목 JP모건하는 세 차례 0.25% 피식 인상, 최종금리 3.75% 예상. JP모건은 12일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세 차례 더 금리를 올려 최종 기준금리가 연 3.7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박석길 JP모건 금융시장운용부 본부장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이 11월과 매년 1월, 2월까지 25bp씩의 단계적인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며 최종 기준금리 연 3.75%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금통위원 2명의 소수 의견에서 알 수 있듯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며 이는 성장, 인플레이션, 외부 위험 간 정책 반응 우선순위에 대해 차별화된 입장 때문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하느니 내년 2월까지 3번 남은 금통위에서 연속으로 25bp씩을 인상하리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지만 이런 기대는 성장, 인플레이션, 금융안정 데이터에 따라 추가로 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느니 이날 최종금리 수준으로 3.50%를 언급한 데 대해 내년 초까지 국내 고용이나 수요가 견조한 모습을 유지할 것 같고 그런 물가 상승률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커 최종금리가 3.75%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했다. 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로 종전보다 0.50%포인트 인상했다. 이창용 하는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기준금리가 3.50%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대해 다수 위원이 말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제목 아시아 증시 영중앙은행 채권 매입 연장설의 혼조. 아시아 증시가 12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긴급 채권 매입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의 혼조세를 보였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아시아 증시는 달러화 강세의 지속과 영국 금융시장 불안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장중 한때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선전성분지수가 1% 이상, 홍콩 항생지수가 2% 이상 각각 하락했다. 영국 채권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앤드루 베일리 BOA 총재가 긴급 채권 매입 조치의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해 불안을 키웠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9%에서 2.7%로 하향 조정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각국 달러 대비 환율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다. 엔달러 환율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146엔을 돌파했고
호주 달러는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인 1달러당 0.6247 호주 달러까지 밀렸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2주 만에 최저치인 1.0949 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BOE가 채권 매입 시한을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BOE가 오는 14일 종료 예정인 긴급 채권 매입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신호를 은행 등에 비공개로 보냈다고 전했다. 이후 아시아 각국 증시는 대체로 상승 또는 보합으로 돌아섰다. 한국 코스피는 0.47% 올라 2200선을 회복하며 마감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1.53%, 선전성분지수는 2.53% 각각 상승해 거래를 마쳤다.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0.02%, 대만 자취환지수는 0.19% 각각 내렸고 홍콩 항생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5시 3분 현재 0.83%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10.3원 내린 1424.9원에 마감했으며 파운드화 가치는 전날보다 0.058달러 내린 1.102달러로 낙폭을 줄였다. 엔달러 환율은 여전히 146엔대를 유지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국 금리 차로 인한 달러 매수 움직임이 엔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제목 인플레, 고금리, 전쟁, 긴축, 미세계 경제 침체 빠진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내년 초중반께 미국과 세계 경제가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10일 경고했다. 다이먼 CEO는 이날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끝없이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큰 폭의 금리 인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긴축 등이 경기 침체의 잠재적 지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미국과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유럽은 이미 침체에 빠진 상태라고 진단하고 이로 인해 미국도 6에서 9개월 내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코트는 코일리더스의 암호화폐 만평이다. 만평 화가는 김진호이다. 김화백은 20여 년간 인천일보, 충청일보, 영남일보, 경남매일 등에서 시사만평을 그려왔으며 시사만평을 2000년 초기부터 완전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해 파일화해온 경력이 눈에 띈다. 현재는 파이낸셜 투데이 등 다수 인터넷 매체에 만평을 공급하고 있으며 MBN, 채널A의 사파작가로 활동 중이다. 제목 옐런 미재무 강달러, 적절한 정책의 반영.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달러 가치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강달러 현상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내놨다. 1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달러 가치 추가 상승을 막기 위한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묻는 말에 시장에서 결정되는 달러 가치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달러와의 움직임은 서로 다른 정책 기조에 따른 논리적 결과라고 밝혔다. 강달러로 신흥국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달러 강세는 적절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달러가 안전자산인 만큼 불확실한 시기에는 안전한 미국 시장으로 자본이 유입된다면서 이 때문에 외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합동연차총회 등에도 불구하고 환율에 대한 국제 공조 가능성이 자금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 인사들도 최근 세계적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미국 경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통화 긴축 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연준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미국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달까지 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해 금리 상단을 3.25%로 끌어올렸고 올 연말까지 1.2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엔화, 유로화 등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 지수는 지난해 연말 95선에서 지난달 말 114선까지 올랐고 추가 상승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날 옐런 의장의 발언으로 강달러 현상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달러 하락에 베팅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한편 옐런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경제가 매우 잘하고 있다면서 최근의 고용 지표는 미국 경제의 회복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물가 안정이 미국 행정부의 우선적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최근 영국 경제의 혼란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이 긴축적일 때는 재정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기조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목 보고서 3기 암호화폐 시장 4.2억 달러 손실 93% 해킹 및 스캠 탓. 제목 BWB 2022서 NFT 작가 특별전 개최 레지나 킴메이레이 등 NFT 작가 64인 모인다. NFT로 판매된 유명, 신진 작가들의 실물 작품이 한태에 모인다. 블록체인 위크인 부산 2022 사무국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부산 해운대구 소재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BWB 2022에서 NFT 작가 특별전을 연다고 밝혔다. NFT 작가 특별전은 총 3개의 관으로 나눠 열린다. 첫 번째 관인 루리아 관의 주제는 확장성으로, 이는 각자의 공간에서 보여졌던 아트워크를 기술과 접목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새로운 영감을 받아 확장된 아트워크를 창조하는 NFT의 특성을 의미한다. 해당 전시에는 레지나 킴, 레이레이 등 특별 초청 작가, 루리아, 준 K 등 피지컬 참여 작가, 샌드방, 제로디 등 미디어 참여 작가 등 총 64명의 NFT 작가가 참여한다. 대표적으로 크립토적 픽셀아트 기법으로 시각화한 마이너, 히어로즈 캐릭터로 작품을 풀어내며 대중에게는 무한도전과의 콜라보로 알려진 레이레이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 강렬한 콜라주 아트를 선보이며 런던 사치 갤러리 등에서의 전시, 이력을 지닌 레지나 킴 작가와 회화 및 일러스트레이션, 미디어 아트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활동하는 김지연 작가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기존의 평면적인 전시와는 달리 이번 전시에서는 너베 10m, 높이 2m 규모의 대형 미디어 LED 스크린을 설치해 영상 작품을 송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전시 기획 총괄을 맡은 루리아 작가는 예술은 시대의 치열한 기록으로 현 시대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NFT 작가들의 아트워크를 소개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WB 2022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NFT 부산 2021의 연장선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도시로서 부산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K-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 명칭을 변경해 열린다. 제목 썬더코어 4분기 중 하드포크 진행 스테이킹 제품 출시 계획도. 제목 블록체인 통신 프로토콜 팔로마, 피스 네트워크, 알고리턴즈와 파트너십